한 남자가 그녀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날리고 영화 역사상 손꼽히는 피 분수쇼가 시작됩니다.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좀 과하다. 그리고 감독이 진짜 원하는 걸 다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뭐지 싶었어요. 하지만 파르자 감독은 참지 않죠. 정말 여기서 더 나간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A20입니다. 조금 심심했던 2024년 영화판에 충격을 준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코랄리 프라즈 감독의 서브스턴스입니다. 신선한 소재, 시대에 맞는 메시지, 그리고 손 넘는 연출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아마 이 영화를 아는 사람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영화 개봉 전에 화제성도 있었고 해외 독립 호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56만 명이나 관람을 했거든요. 그러나 영화를 알긴 하지만 영화의 결말이나 자세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게 어렵거든요. 영화를 보는 게 난해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끝까지 보기가 힘듭니다. 그 수위와 역함이 저도 영화를 보다가 끄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영화는 재밌고 이야기해볼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말하지 않고 영화 줄거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한물간 할리우드 유명 배우입니다. 50이 된 그녀는 이제 에어로빅 TV쇼에서 춤을 추며 자신이 빛나던 과거를 아쉬워합니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입니다. 그녀는 촬영을 마치고 여자 화장실이 고장나 남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와중 소속사의 사장이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녀를 대체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늙고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엘리자베스는 이 일에서마저 잘리게 된 것이죠. 이후 엘리자베스는 운전을 하며 차를 타고 가다 자신이 그려져 있는 커다란 간판을 찍고 수고하는 일꾼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한눈을 팔게 됩니다. 그녀는 옆에서 오는 차를 보지 못해 차가 전복되는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그녀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녀의 멘탈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울고 있던 그녀의 뒤에서 남자 간호사가 마지막 검사가 남았다며 엘리자베스의 척추 쪽에 청진기를 대고 만져보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좋은 후보자입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호사는 엘리자베스의 옷을 건네주며 자리를 뜹니다. 엘리자베스는 병원에 나와 간호사가 건네준 옷에 처음 보는 USB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때 누군가 말을 걸어옵니다. 리지 스파크? 프레드야. 10학년 때 같은 반이었잖아. 반갑게 인사하는 동창을 엘리자베스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는 척 얼굴을 핍니다. 프레드는 넌 변함없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쁘구나 라며 엘리자베스를 칭찬합니다. 과거에 엘리자베스를 짝사랑한 것 같네요. 프레드는 다음에 술이나 마시자며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는데 정말 어리버리한 남자 같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집에서 간호사에게 받은 USB를 TV에 꽂아 확인하는데 바로 영상이 재생됩니다. 영상에 서브스탄스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새로운 당신, 더 나은 당신을 만나보세요. 한 줄씩 번갈아가며 균형을 유지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하나입니다. 였습니다. 곧바로 USB는 쓰레기통으로 버려지지만 엘리자베스는 거울 속 자신의 추한 얼굴을 보고 영상 속의 내용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USB 속에 있던 전화로 전화를 걸자 남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남자는 주소만 알려주고 전화를 끊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신문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뽑는 신문 광고를 보게 됩니다. 이제 완전 나가리 된 거죠. 이후 신문과 같이 있던 우편물을 확인하게 되는데 수상한 봉투를 찾게 되고 그 안에는 503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후 엘리자베스는 전날 받은 주소로 향하게 되는데 굉장히 허름한 골목 안에 문을 맞이하게 되고 503번 카드를 찍으니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곳엔 503번의 서랍이 있었고 서랍 안의 상자를 집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상자 안에는 주사기, 활성제, 안정제, 액체 영양제, 그리고 경고문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화장실에서 약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곧바로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찢어질 것 같은 몸의 통증과 두통이 몰려오고 그녀의 몸 안에서 또 다른 자신이 몸을 찢고 태어납니다. 눈을 뜬 엘리자베스는 거울을 보게 되는데 거울 속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20대로 보이는 탄탄한 피부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몸이었습니다. 그녀는 뚫린 원래 몸을 실과 바늘로 꿰매고 영양제를 투여합니다. 다음날 새로운 몸도 이상 현상을 느낍니다. 피로함과 두통이 시달리게 되는데 곧바로 새로운 몸에도 안정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본능적으로 원래 몸에서 척추약을 뽑아 자신에게 주사합니다. 이후 그녀가 향한 곳은 에어로빅 쇼의 오디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수라고 소개합니다. 볼 것도 없이 바로 합격하고 계약을 따내게 됩니다. 이후 7일 동안 수는 화보 촬영, 댄스 연습 등 바쁘고 행복하게 살고 7일이 되던 날 예정대로 몸을 바꿉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몸으로 눈을 뜨게 되고 자신의 초라한 외모의 삶을 점점 부정하며 다가오는 일주일만 기다립니다. 수의 몸으로 그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부끄러운 엘리자베스의 몸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뒤쪽 벽을 뚫고 문을 만들어 그녀를 어두운 창고에 방치하게 됩니다. 이후 수는 만족스러운 일주일을 보내고 마지막 7일이 되던 날 집에 낯선 남자를 초대하게 되는데 중요한 순간 그녀에게 이상 증세가 발현됩니다. 일주일이 지난 것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일주일의 법칙을 어기게 됩니다. 눈이 뜬 엘리자베스는 수가 남긴 더러운 음식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보다 경악스러운 건 썩은 자신의 오른쪽 검지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수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TV에 나오는 그녀를 보고 알 수 없는 질투와 혐오를 느끼게 되죠. 엘리자베스는 한 카페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딱 봐도 기분 나쁘게 생긴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옵니다. 참 길죠? 7일이요.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USB를 줬던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그 사람도 서브스탄스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신과 상황이 같은 엘리자베스를 찾아왔던 것이고 그 남자는 원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로운 몸이 갉아먹지 않냐며 묻지만 혼란스러운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듯 엘리자베스는 자리에서 도망쳐버립니다. 헐레벌떡 길을 가다 한 남자와 부딪히게 되는데 그는 수와 뜨밤을 보냈던 남자였습니다. 수에게는 친절하고 다정했던 그 남자는 엘리자베스에게 소리를 지르며 비키라고 짜증을 내고 그녀는 무언가 다짐합니다. 바로 프레드를 만나려는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평소보다 더 예쁘고 화려하게 꾸미지만 아무리 꾸며도 자신의 눈에 엘리자베스의 얼굴과 몸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화를 못 이겨 약속을 나가지 않은 채 집안의 모든 음식을 폭식하게 됩니다. 눈을 뜬 수는 엘리자베스를 혐오하며 회사에 나가게 되는데 빠진 시청률과 수의 인기로 그녀는 새해 전야쇼 호스트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며칠이 지날 동안 그녀의 몸을 유지시키고 다시 엘리자베스의 몸으로 눈을 뜬 그녀는 썩어 문드러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경악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수가 원망스럽지만 그녀는 수의 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폭식을 하기 위해 온 집을 어지럽히며 요리를 합니다. 수의 쇼를 TV에 틀고 그녀를 조롱하고 욕하며 말이죠. 엘리자베스는 수를 완전히 미워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날 수의 몸으로 눈을 뜬 그녀는 완전히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분노와 함께 완전히 선을 넘어버리기로 선택합니다. 엘리자베스의 골수를 댈 수 있는 대로 뽑고 엘리자베스를 자신이 만든 창고에 봉인시키기로 말이죠. 그리고 3개월 후 새해 전야쇼를 두고 하루 전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엘리자베스의 척추에서는 깨끗한 안정제가 나오지 않았고 밀려오는 참을 수 없는 두통과 출혈에 수는 엘리자베스의 몸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엘리자베스의 몰골은 마치 좀비 아니 그 이상의 괴물이었습니다. 등은 기괴하게 구부러지고 돌출되어 있고 머리털은 다 빠져 있습니다. 팔과 다리는 앙상하게 말라있고 허리의 주사 부위는 엄청난 크기의 붉은 피멍이 있습니다. 정말 징그러운 모습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바로 전화를 걸어 서브스탄스를 중단하겠다고 외치고 다음날 배송받은 종료 주사기를 수에게 꽂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그녀가 전야쇼에서 수의 몸으로 받을 찬사와 행복을 상상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는데 그 순간 수가 눈을 뜨게 됩니다. 당황한 둘에게 순간 정적이 흐르는데 곧바로 수는 자신을 없애려던 엘리자베스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간판. 수는 정신을 차린 건지 완전히 놓아버린 건지 곧바로 행사장으로 향합니다. 메이크업을 받다 수는 또다시 몸에 이상 증세를 느껴 기침을 하며 화장실로 향했고 거울을 보다 자신 입에서 뭔가 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녀의 이빨이었습니다. 이빨은 손만 대도 빠졌고 손톱도 귀도 빠지면서 몸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머리에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데 바로 남은 서브스탄스였습니다. 광기에 찬 그녀는 집에 뛰어가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며 약을 자신에게 투여하는데 결과는 기괴한 모습의 괴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고 그녀의 등에는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엘리자베스의 과거 얼굴을 사진을 오려 자신의 얼굴에 붙이고 다시 방송국으로 향합니다. 방송은 시작됐고 무대 위 댄서들 사이에서 그녀가 등장합니다. 관객은 이상함을 느끼고 정적이 흐르다 엘리자베스의 사진이 얼굴에서 떨어지고 무대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저예요, 저라고요, 저는 예전과 같아요. 그녀가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밀치다 한 남자가 그녀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날리고 영화 역사상 손꼽히는 피 분수쇼가 시작됩니다.
피를 내뿜으며 그녀의 몸은 천천히 부서졌고 그녀가 방송국을 나와 엘리자베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명예의 거리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몸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일부였던 등에 박혀있던 엘리자베스의 얼굴만이 천천히 기어 별 쪽으로 낑낑대며 향했습니다. 얼굴만 남은 그녀는 환상을 봅니다.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물론 영화 이미지와 나레이션만 들으면 영화가 주는 충격이 덜하겠지만 그럼에도 선 넘는 스토리 자체에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 리뷰 사이트나 댓글에 남긴 것처럼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저도 이게 뭐지 싶었어요. 뭔가 멍하니 있고 싶고 정신이 차릴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그리고 몇 번 또 보고 난 후에 든 생각은 좀 과하다 였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진짜 원하는 걸 다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과한 게 코랄리 파르자 감독의 매력인가 싶습니다. 이런 과한 연출 덕분에 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나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괴물이 나올 땐 정말 여기서 더 나간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수와 엘리자베스가 완전히 분열될 때 한 명이 죽고 영화가 끝날 줄 알았거든요. 엘리자베스나 수의 공허한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하지만 파르자 감독은 참지 않죠. 감독이 괴물을, 그러니까 엘리자베스와 수를, 이 둘을 완전한 바닷가 파멸로 끌고 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였던 둘은 젊은 자신과 늙은 자신을 점점 다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젊고 완벽한 자신은 가치 있고 늙어버린 자신은 버려야 할 존재로 여기다 결국 균형을 깨트리고 말죠. 우리 모두에게 숨기고 싶은 모습이나 못난 모습은 하나씩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꾸며진 모습이 있겠고요. 하지만 영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버리려던 모습도 결국 당신이다. 20대, 30대 젊은 날을 보내는 청년들은 자신도 언젠가 늙지만 그 미래가 아주 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나와 늙은 나를 무의식적으로 구분 짓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보단 현재의 삶의 쾌락을 중심으로 하는 욜로 라이프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의 나도 나고 내일의 나도 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삶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미래의 늙은 나에게도 삶은 주어지고 그 삶은 지금과 같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약물 서브스탄스는 단순한 SF 요소가 아닙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도핑 장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과한 성욕, SNS 속 필터된 자아, 그리고 자기개발 중독 등 모두 더 나은 나를 만들겠다는 욕망의 도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선 자신을 나누는 순간부터 이미 붕괴가 시작되었으며 서브스탄스의 남용으로 결국 두 인물은 끔찍한 파멸을 갖게 됩니다. 외적인 것을 병적으로 집착하는 세대, 끝없이 발전하는 성형 기술, SNS 속 꾸며진 삶을 포스팅하며 끝없이 비교 대상을 양산하는 사람들, 이로 인한 우울증과 10대 낮은 자존감 속 정체성 혼란. 영화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원래의 나와 보여주고 싶은 나 이렇게 분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싫어하는 모습의 나는 나에게서 격리되고 분리되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고민해보면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안녕.